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자가 측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가 측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장 자체 내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것을 자가 측정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종별이 있잖아요. 1종, 2종, 3종, 4종, 5종. 그래서 종별에 따라서 자가 측정을 해야 되는 횟수가 정해져 있죠. 그 횟수에 맞춰서 자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자가 측정 같은 경우에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측정 대행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측정 대행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우리가 자가 측정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자가 측정을 위탁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환경기술인이 없어도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자가 측정을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회사에서는 환경기술인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자, 자가 측정은 누가 주체가 되느냐? 사업주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그 배출 시설을 운영했을 때 나오는 오염 물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환경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 대응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해서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 불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존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 측정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해서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지를 사실대로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가 측정을 했을 때 사용한 여과지, 그리고 시료 채취 기록지의 보존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여과지 및 시료 채취 기록지의 보존 기간은 최종 기재하거나 측정한 날로부터 몇 개월 동안 보존을 하느냐면 6개월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가 측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방지시설이나 배출시설에서 운영 기록부는 1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돼요. 자가 측정은 6개월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출제를 하느냐 하면, 문제 38번. 대기환경 보존 법규상 사업자는 자가 측정에 관한 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데, 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 채취 기록지의 보존 기간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몇 개월 동안 보존하는 거죠? 6개월. 그래서 기준은 6개월이 되는 거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이렇게 측정의 대상이나 항목, 방법,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누구의 명령으로 정하느냐 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환경부령이냐 대통령령이냐를 구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환경부령, 대통령령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세네 가지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조건에 보면 한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교재에서는. 그죠? 자, 먼저 굴뚝 원격 감시 체계 관제센터로 측정 결과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자동 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자, 그러면 종별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종별에 따라서 1종이라고 그러면 80톤 이상, 2종이라고 하면 20에서 80톤, 3종은 10에서 20톤, 그리고 4종은 2에서 10톤, 5종은 2톤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출 구별 규모를, 예를 들어서 연간 발생량이 얼마가 1종인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1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측정 횟수가 매주 1회 이상입니다. 매주 1회 이상이니까 한 달에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주마다 해야 됩니다. 반면에 2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매월 2회 이상,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을 하는 거죠. 그리고 3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그러니까 종별이 크면 클수록 자주 하고, 종별이 작으면 작을수록 간격이 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4종과 5종 사업장은 매 반기 한 번 해요. 매 반기라는 것은 전반기,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2번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별표 8에 따른 배출오염 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 물질, 다만 뭐를 제외하느냐면 비산먼지는 제외해요. 나머지는 배출오염 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전부 다 자가 측정 대상이 되는 거예요. 비산먼지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설명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쭉 나왔을 때 여기 보시면 비산먼지 포함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잘못된 거죠. 비산먼지는 자가 측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측정 횟수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제1종 사업장은 매주 1회 이상, 2종 사업장은 매월 2회 이상,
3종 사업장은 2개월마다 1회 이상, 4종 사업장은 또는 5종 사업장은 반기마다 상반기, 하반기 1회 이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관제센터로 측정 결과를 자동 전송하지 않는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의 합계가 80톤 이상 사업장 배출구의 자가 측정 기준을 알맞은 것은, 자, 여기서 80톤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합계가 80톤 이상. 그럼 몇 종 사업장이죠? 1종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자, 1종 사업장은 매주 1회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고 2종, 3종, 4종, 5종까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굴뚝 원격 감시 체계 관제센터로 측정 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입니다. 기업에서는 자동 전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은 두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방지시설 다음에서 측정하는 경우를 뜻해요. 그 다음에 방지시설 앞과 후를 같이 측정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방지시설 뒤쪽에 후단에서만 측정하는 경우를 보면, 자, 1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2주마다 1회 이상이에요. 자, 우리가 자동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매주 1회씩 측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전송하는 경우에서는 조금의 텀이 있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요거는 동일합니다. 자동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 그리고 3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4종, 5종 사업장도 매반기 1회 이상 동일합니다. 그러면 자동 전송하는 경우와 자동 전송을 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차이점은 어디냐 하면 1종 사업장 여기만 차이 나는 거죠. 그죠? 자, 1종 사업장 여기서 차이를 나고, 그 다음 1종 사업장에서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서가 지금 자동 전송을 하는 경우지만은 우리가 측정하는 장치가 후단에만 측정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전 후단에 측정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측정 항목은 똑같습니다. 배출오염 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다 측정이 돼야 돼. 예외적으로 딱 한 개만 제외하는 거죠. 뭐만 제외하죠? 비산먼지만 제외한다는 거. 자, 그리고 방지시설 전후단에 측정 장치를 설치를 해서 같이 측정하는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1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매월 1회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매주 1회 이상, 후단만 측정하는 것은 2주에 1회 이상, 그러면 전과 후에 설치하는 경우에서는 매월 1회 이상, 훨씬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 다음에 2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2개월마다 1회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3종 사업장은 분기마다 1회 이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니까 3개월마다 한 번 측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4종, 5종 사업장은 반기마다 한 번 이상, 요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했을 때 여기는 동일해요. 배출오염 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측정 대상이고 비산먼지는 제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했을 때 자동 전송하는 경우와 자동 전송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자동 전송하지 않는 경우를 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내는데, 자동 전송을 했을 때도 단서가 후단에서만 측정하는 경우, 전후단에서 같이 측정하는, 그래서 전후단에서 측정을 해서 자동 전송하는 경우가 실제로 보면은 측정 간격이 가장 넓다고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자동 전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측정 시기가 간격이 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데이터 자체를 정확하게 관제센터에서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주 측정을 한다는 뜻이고, 전후단에서 측정하는 경우에서는 그거보다는 훨씬 텀을 유지를 시켜서 측정한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1종, 2종 사업장 정도는 반드시 분류를 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 전송하지 않는 경우를 기준하게 되면 후단에만 측정했을 때는 1종만 달라지는 반면에, 그리고 전후단에 같이 측정하게 되면 1종, 2종, 3종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고 부분이 있어요. 비고 부분이라는 것은 특징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놨어요. 이 특징적인 내용도 시험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자, 먼저 3종부터 5종까지 배출구에서 어떤 물질이 배출되느냐 하면 일반 물질이 아니고 특정되기 위해 물질이 배출돼요. 자, 어떤 경우냐면 3종에서 5종까지. 그럼 3종에서 5종까지 특정되기 위해 물질이 배출되면 우리가 몇 회 측정을 하느냐면 매월 2회 이상 측정을 해야 돼. 자, 그러면 매월 2회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 전송을 하지 않는 경우로 보면 2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종에서 5종 사업장까지 특정 대기유해 물질이 배출되면 2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자가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 값이 매월 2회 이상.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해야 됩니다. 방지시설의 면제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측정 항목 중에서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 측정은 해당 측정 대상 시설이 중류 등의 연료류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 분석표로 가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황함유 분석표로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굴뚝 자동 측정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 측정은 자동 측정되는 해당 항목에 한정해서 자가 측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가 측정되는, 자동 측정되는 해당 항목은 자가 측정을 한 것으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굴뚝 자동 측정 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의 경우에 자동 측정 자료를 전송하는 그 항목에 한정해서 자동 측정 자료를 자가 측정 자료에 우선해서 활용해야 한다. 그 다음 굴뚝 자동 측정 기기를 설치할 배출구에서 굴뚝 자동 측정기의 고장 등으로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 횟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서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로서 여과 집진기를 설치할 배출시설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반기마다 1회 이상, 여과 집진기 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서는 월 2회 이상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배출시설은 2개월마다 1회 측정할 수가 있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배출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에서 종류별로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죠. 자,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인데 여과 집진 장치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반기마다, 상반기, 하반기마다 1회 이상인데 여과 집진기 외의 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서는 입자성 물질 중에서 가장 주처리로 많이 쓰고 가장 효율이 높은 게 여과 집진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과 집진기를 사용했을 때는 반기마다 1회 이상을 했는데 여과 집진기 외의 집진기를 설치했을 때는 측정 간격이 더 좁아지는 거죠. 더 많이 측정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월 2회 이상 측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번에 보시면 환경기술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회사에서 환경 업무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러면 환경기술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환경기술인 파트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야 되는 파트가 되는 거죠. 자, 환경기술인은 누가 임명을 하느냐 하면 회사에서 임명하니까 사업자가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기술인이라는 것은 가장 주된 업무는 배출시설,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시설이 배출시설이에요. 그리고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우리가 제거하든지 우리가 감소시키는 장치가 방지시설이죠. 그래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결과를 기록 보관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됩니다. 뭐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은 자, 이렇게 환경기술인을 우리가 두어야 되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범위나 어떤 사업장에 환경기술인이 필요한지, 그리고 환경기술인의 등급이 있거든요. 어떤 등급을 선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이나 임명기간 등을 누구의 명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환경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도 이제 다음은 환경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령 대신에 환경부령으로 바꿔서 오답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문제 40번에 보면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기술인에 관한 사항이다. 간로안에 알맞은 것은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기간은 누구의 명령으로 정하느냐? 누구의 명령으로 정할까요?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두 번째 보면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 및 임명기관입니다. 자, 환경기술인을 우리가 임명해야 되는 신고기관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요. 배출시설을 처음으로 가동하는 경우와 기존에 배출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환경기술인이 교체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타내거든요. 그럼 첫 번째 보면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예요. 그러면 언제 하죠? 배출시설을 우리가 가동 개시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동 신고를 했을 때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출시설을 가동 신고를 했을 때 환경기술인도 같이 선임이 돼야 됩니다. 반면에 기존에 있는 사람을 바꿔요. 자, 환경기술인을 바꿔서 임명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냐면 5일 이내입니다. 자, 여기서 그 사유라는 것은 뭐냐면 4대 보험. 우리가 기술인으로 잡히려고 하면 4대 보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4대 보험이 종료된 날을 우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거죠. 법적으로. 따라서 4대 보험이 종료된 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냐? 5일 이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5일 이내에 다른 사람을 미리 구해 놨으면 되는데 갑자기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을 둬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단 환경기사 또는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해야 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서는 30일 범위에서 4, 5종의 기준에 준하는 환경기술을 둘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30일 동안 유예를 줘요. 그리고 4,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에 속하는 환경기술을 선임하는데 3종과 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배출되면 3종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이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그냥 4종, 5종에 해당하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어느 한 사람을 특정하게 지명을 해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면 돼요. 자격 기준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지만은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배출되게 되면 3종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반드시 둬야 된다는 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환경기술의 임명신고 기간은 최초로 배출시설을 가동 개시했을 때는 배출시설 가동 신고와 동시에 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을 교체하는 경우에서는 5일 이내 그리고 5일 이내 선임을 못할 경우에서는 30일 동안 유예기간을 주는데 그때는 4종과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선임하면 된다는 거죠. 자, 문제 41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할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꾸어 임명한다고 그랬어요. 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할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가 되는 거죠? 5일 이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격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이에요. 그럼 여기서 1종 사업장. 자, 여러분들이 먼저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4종 사업장,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우리가 규모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규모라는 것은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연간 총합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연간 총합이 80톤 이상이면 1종 사업장, 그리고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이면 2종 사업장, 그리고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이면 3종 사업장,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에서는 4종 사업장, 그리고 4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2톤 미만인 경우에서는 5종 사업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사업장이 이제 우리가 구획을 이제 정해졌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자격 기준은 대기 분야의 자격 기준은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그리고 기능사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선임을 하거든요. 그럼 먼저 1종이라고 하면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한 명, 그러니까 기사가 되는 거예요. 2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한 명 이상, 산업기사. 그래서 1종은 기사, 2종은 산업기사. 자, 그리고 3종 같은 경우에서는 대기환경산업기사, 그리고 환경기능사, 그리고 3년 이상 대기 분야 경력자 3명 중에 3개 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 1종 사업장은 대기환경기사 1인 이상, 2종 사업장은 대기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3종 사업장은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또는 대기 분야 3년 경력자 중 1인 이상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4종과 5종 사업장은 기술인은 필요 없어요. 그냥 사업주가 지명을 하면 그 사람이 환경기술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해당하는 단서는 문제를 풀어보고 단서를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단서라는 게 비고 부분이 되는 거죠. 자, 문제를 먼저 볼게요. 자, 문제 42번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3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 3종 사업장은 환경기능사, 그리고 대기분야 경력 3년, 그리고 대기환경 산업기사 중에 1인 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환경기능사가 나왔어요. 그럼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기분야 경력자는 3년 이상. 그리고 라번에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이 부분은 4종과 5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고 부분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비고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4종과 5종 사업장입니다. 4종과 5종 사업장에서는 우리가 자격 기준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포함돼서 배출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둬야 돼. 자, 4종, 5종 사업장은 기술인이 필요 없는데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나왔어요. 그럼 3종에 해당하는 기술인은 대기환경 산업기사, 환경기능사, 경력 3년 이상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종 사업장과 2종 사업장 중에 1종 사업장과 2종 사업장 중에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해서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몇 명 이상을 둬야 되느냐 하면 2명 이상을 둬야 돼요. 그러면 기존의 1명은 우리가 사업장 종별에 해당하는 자격을 두고 나머지 1명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면 돼요.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게 환경기능사도 해당하죠. 환경기능사, 그 다음 대기환경 산업기사, 그리고 대기분야 경력 3년. 이 3명 중에 1명이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B번을 다시 설명하면 1종과 2종 사업장 중에 1개월을 기준을 해요. 1개월 동안 하루 평균 17시간 이상 가동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기술인을 2명을 두는데 기존에 있는 1명과 나머지 1명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1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C번에 보면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량의 합계가 4종 사업장과 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둘 수 있다와 두어야 한다는 다릅니다. 두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둬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전체 배출시설에 대해서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의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여기는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비교해야 돼요. 그리고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서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관리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서는 소음진동관리인도 겸임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대기환경기사를 취득을 했는데 수질환경기사까지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수질기술인도 겸임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자격증이 없으면 겸임할 수 없어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겸임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 배출시설 중에서 일반 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어요. 그 다음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라는 것은 이제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량을 나타냈을 때는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에 먼지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합산한 양을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량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환경기술인과 아주 연관성이 높은 파트이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해놔야 됩니다. 자, 문제 42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4종 사업장과 5종 사업장 중에서 특정 대기위험 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서는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자, 4종과 5종 사업장에서 특정 대기위험 물질이 배출되면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종 사업장과 2종 사업장 중에서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해서 1일 평균 20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서는 해당 사업장 기술인을
각각 1명 이상 둬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1종 사업장과 2종 사업장 중에 1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면 1일 평균 얼마가 되는 거죠? 20시간이 아니고 17시간 이상 작업하게 되면 기술인을 2명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1명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량의 합계가 4종 사업장과 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배출시설 중에서 일반 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보일러 그리고 먼지만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버리죠. 자, 그리고 환경기술인이 되면 환경기술인이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자, 그러면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이 뭐냐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해서 대기오염 물질 등의 배출오염 기준에 맞도록 할 것. 그래서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 일지를 사실대로 기초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가 측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가 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가 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서 기록한 시료 채취 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술인은 항상 상근을 해야 돼요. 그 회사에 머물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3번을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에 자가 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답번에 자가 측정은 정확히 할 것. 답번에 자가 측정 기록부를 보관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라번 자가 측정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 채취 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 관리할 것. 자, 바로 위에 있으니까 정답이 답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이 있어요. 자,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우리가 4가지로 나타내는데, 먼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배출시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자가 측정 및 자가 측정한 결과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 관리 및 개선, 그리고 기록 보존, 그리고 지시하는 사항을 우리가 관리를 하면 돼요. 그죠? 뭐 특별한 일은 없겠지만은 환경에 관계되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째 보시게 되면 17번 항목에 보시면 환경기술인의 교육입니다. 자, 환경기술인의 교육은 우리가 2가지로 나타내는데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이 있어요. 신규 교육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한 다음에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받는 교육이에요. 반면에 보수 교육은 회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년마다 받는 교육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신규 교육이라고 하면 환경기술인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받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환경보전협회에 신청을 직접 해서 받게 되죠. 반면에 보수 교육이라는 것은 회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규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마다 1회예요. 그래서 신규 교육은 1년마다 1회. 그러니까 1년 이내에 1회. 한 번만 딱 받습니다. 회사에 관계없이. 반면에 보수 교육은 3년마다 1회씩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의 보수교육 기준은 자, 신규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규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죠? 여기서는 보수교육은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따라서 3년마다 1회가 되는 거죠. 보수교육은 3년마다 1회. 자, 정답은 답은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자, 그러면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기간은 4일 이내, 중요합니다. 4일 이내고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원격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그 다음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해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게 되죠. 자, 핵심은 교육기간은 4일이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45번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의 교육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수교육은 신규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해서
3년에 1회 이상. 자, 보수 교육은 3년마다 1회 맞습니다. 그리고 나번 교육 대상자가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이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서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원격 교육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 환경기술인의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합니다. 자, 우리가 환경기술인의 교육기간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4일. 자, 그리고 환경기술인은 환경보전협회,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이죠. 여기서 우리가 환경기술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에서 환경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환경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발이 있어요. 선발. 자,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등록을 하는데 환경부 장관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시사 또는 대도시장에게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시 또는 도시사 시장은 관할 구역의 교육 대상자를 선발해서 그 명단을 그 교육 과정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서는 그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반드시 받아주셔야 되죠. 그 다음 교육 결과 보고를 보면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서 매 분기 교육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15일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기술인에 관계되는 교육, 그 다음에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수업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한 번 더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